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과 미국 모두 다 긍정적인 모습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계속 관망을 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끝에 가서 오른 수준이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봉쇄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 봉쇄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종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비슷하게 다 올랐죠. 다우지수 1.1%, 그리고 나스닥 지수 1.3%,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S&P 500 지수가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천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의 키워드 두 가지 정도로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가 속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이 투자 심리를 좀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 때에는 실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소매기업들 중심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매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베스트바이,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인 실적을 강하게 발표했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들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았고 전망치도 좋았다. 거기다가 재고까지 잘 관리를 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두 자릿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즈, 이쪽은 약간 이제 골프 쪽 파는 그런 의류가 되겠는데요.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두 자릿대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클리브랜드 쪽은 매파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다독여주는 그런 멘트가 나와줬는데요. 장기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1970년대랑 지금 2022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가 이제 얘기의 주된 요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금 자체가 노동 수요와 그리고 이 공급의 밸런스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공급을 노동 수요가 앞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70년대처럼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라고 계속해서 안심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런 가운데 속도 조절을 좀 더 기대를 키울 수 있었던 바로 그런 것들이 또 11월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리치먼드 미국 지역의 대부분의 제조업이 얼만큼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힘이 실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리치먼드 연은 쪽에서는 올해 공급망과 관련해서 개선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이슈가 지속이 됐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어느 정도 이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섹터가 떨어진 것 없이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강했던 거는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평균 3.1%로 참 독보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그 밑으로 소재, 이 또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중국에서 중국이 봉쇄를 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제한적인 봉쇄, 예전처럼 싹 다 봉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재와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IT와 서비스 묶어서 다 성장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만큼 나스닥의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것에 여러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 밑단에 있는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띄었었죠. 어쨌든 고금리 인상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정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 경기 소비재 쪽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이런 소매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띄었다라는 게 긍정적인 변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내린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국내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장비보다는 제조업체 쪽에서 메모리, 비메모리 가릴 것 없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3%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대표적으로 이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 쪽에서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전부 다 끌어올리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무려 5.7%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회귀를 합니다. 호실적도 냈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좋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무려 4.7%, 관계사 AMD 3.8%,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웨스턴 디지털 1%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이날 AMD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BMO 캐피탈 쪽에서 실적이 우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더 개선시키는 움직임, 제조업체 중심으로 나와줬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서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강세를 띠는 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닷컴이 3.0%, 인투이트 4.5%, 서비스나우도 3.3% 오르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오늘 국내의 이런 성장주들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채금리가 떨어졌지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이런 앞으로 코로나 방역 자체가 어느 정도 유동성,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오히려 침체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크지는 않았지만 많게는 1.5%, 평균 0.5%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대안주 역할을 했었던 헬스케어 쪽에서는 좀 다른 쪽으로 기술주라든지 다른 소매 업체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승세 정도만 유지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형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파이자라든지 에브비,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약간은 이제 중소형 쪽에 가까운 종목들만 상승세를 탔고 큰 종목들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언급을 드리는 것이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소매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베스트바이가 확실하게 실적을 잘 내게 되면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연동되면서 어베크롬비의 피치 그리고 어반 아웃피터스 모두 다 두 자리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소매업, 특히 의류업이 이날 괜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무조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쪽의 체크대를 보면은 이 달러트리가 7.7%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타겟도 밀렸고요. 달러 제네럴도 밀리게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업종 내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이 유가입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앞서 이제 중국 얘기가 여기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러한 기대감, 제한적인 봉쇄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엑소모빌이 2.8, 쉐브론 텍사코 2.5%, 중소형 쪽에서는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오질 리소시스 모두 다 중소형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어쨌든 중국이 봉쇄를 제한적으로 한다 한들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반영이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 징둥닷컴,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은 1%대의 약세 흐름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PC 산업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키웠던 게 지금 이번 실적으로서 약간은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PC 회사 델 테크놀로지스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6.7% 올라가면서 그동안의 마음의 부담을 더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을 쭉 뽑아내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의 한 9월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체크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공급망 여건이 어느 정도 일부 개선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이 됐지만 결국엔 제일 핵심이 이거였었기 때문에 개선 소식이 조금이라도 나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의 절반가량이 대부분 부품이라든지 비용 절감 쪽에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이 됐었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호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이러한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바로 이날 주인공이죠. 소매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베스트바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지금 주당 순이익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전체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면서 좋게 해석을 했고요. 최근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2022년 초부터 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약간의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베스트 바이가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를 잘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될 것이 에버크롬비 앤 피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류로 티셔츠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대단하죠. 무려 21%나 급등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호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이고요. 3분기 매출 시장의 예상치 가뿐하게 넘겨버리고요. 예상치를 못한 이런 이익들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합니다. 지금 회사 쪽에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소비자들이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 사회생활이 사실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의류에 대한 이런 소비를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회사 자체로도 지금 CEO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22달러까지 회복 마감했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지금 영국 쪽에서 그나마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제랑 비슷하게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에서는 앞으로 경제 전망, 그리고 이 코로나 규제를 얼마큼 풀 것인가, 봉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울질이 되면서 장중 내내 방향성을 탐색한 것이었고요. 이날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나왔었는데 부진하게 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70달러 밑까지 훅 내려갔다가 어제 80달러 간신히 턱걸이 했었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증산서를 부인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침체 우려는 있었지만 중국을 바라보면서 1.1% 올랐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부담 없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침체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국채금리 역시 6.4bp, 10년물이 3.7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75bp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르게 되면서 이날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가 기술적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라는 그런 시그널은 국채 시장에서 그대로 압박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시장 골고루 1%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도 좋았고 S&P 500도 4,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속에 IT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에너지와 소매 업종 등의 상승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1.3%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감소했던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IT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랠리를 주도했고, 미국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와 어페럴 업체 에버크롬비 앤 피치 등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해 소매업 전반에 동반 상승을 이끌었으며, 러시아의 추가 공급 감축 위협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업종과 소재 업종 등이 골고루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국경 가스관 독점 사업자인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거쳐 몰도버로 가는 가스를 빼돌리고 있다면서
28일부터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천연 가스관이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22여 년 만에 최고 수익을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는 소식이 오늘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하면서 주가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골드만은 미국의 회사채 시장 가운데 투자등급 채권의 내년 총 수익률이 6.8%에 이르고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11.9%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것은 22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미국 회사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에 역사적으로 나쁜 실적을 기록했고 투자등급 채권의 올해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 고금리물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달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기대 등에 힘입어서 조정 구간에 돌입했지만 연준 관계자들이 여전히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 기업과 가계의 자본 조달 비용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내년 세계 GDP 성장률을 기존의 3.1에서 2.2%로 하향 제시했습니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 이후 최대 에너지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은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주요 20개국의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를 것이지만 2023년에는 6%, 24년에는 5.4%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각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청정 에너지원 개발과 이를 위한 기술 발전에 각국이 투자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과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코엔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 상향 제시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약국업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주가가 오늘 2.96% 상승해 $41 79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코엔은 약국 체인이었던 월그린스가 최근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성장 기회가 높아졌고 크게 하락한 주가 역시 매력적인 위험 보상을 제공한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시장 성과 초과로 높이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약 30%가 높은 $54로 제시했는데요. 월그린스가 소매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지만 소매업 분야는 2025년까지 월그린스의 전체 영업이익 중 66%까지 비중이 내려갈 것이라면서 회사가 최근에 늘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 투자에서 회사에 엄청난 성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배당 수익률이 4.8%인 점을 감안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0월 신규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57만 2천 건이며 이어 10월의 내구재 주문,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미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S&P 글로벌의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미시간 대학의 11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고 디어앤코를 시작으로 센티넬1, 킹소프트 클라우드, 풀트럭 얼라이언스, 루페엑스 홀딩스, 그리고 오로라 모바일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